다시 돌아온 베트남. 함께 가요 야짱 담시장. 좋은 아침입니다. 야짱에 오면 이른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서 매일 아침 일출을 보게 됩니다. 깜깜한 새벽부터 바다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은 눈부신 일출을 마주하며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김밥과 쌀국수, 싱싱한 과일로 든든한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때는 김밥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25년에 다시 찾았을 때는 김밥이 사라져 있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후가 되어 오늘은 담시장으로 발걸음을 향해 봅니다. 아름다운 바다 산책길을 따라 걸으며 야짱 센터를 지나 롯데마트를 거쳐 담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담시장으로 향하는 야짱의 낮 거리는 한적하고 조용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보행로에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가득 주차되어 있어 요리조리 피하며 걷다 보니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로하고 지친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작스러운 멍멍이들의 짖음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멍멍이들은 뜨거운 더위를 피해 그늘에서 쉬다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경계태세를 갖추며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크게 짖어댑니다. 순하고 귀엽게 생겼는데 어쩜 저렇게 당찬 건지 멍멍이들의 울림도 꽤나 우렁찹니다. 이럴 때는 괜찮아, 괜찮아를 외치며 재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상책입니다. 오후에 야짱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대기 중인 오토바이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띌 때가 있는데요. 가까이 가보면 대부분 학교 정문 앞이고 아이들을 픽업하러 나온 오토바이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담시장으로 가는 길에는 식당과 카페는 물론 옷가게, 꽃가게도 있고 정겨운 길거리 식당과 길거리 카페도 눈에 띄는데요. 식사 시간이 되면 길거리 식당과 길거리 카페는 사람들로 금세 북적북적해집니다. 이렇게 많은 식당과 노점들이 저마다 모두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알려줘 코파일럿. 베트남은 외식 문화가 생활의 일부로 깊이 자리 잡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거리 음식점과 노점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아주 흔하답니다. 이는 기후와 생활 습관,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맞물려 형성된 문화랍니다. 고온다습한 기후 탓에 음식 보관이 쉽지 않아 남은 음식을 집에 두기보다 바로 먹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 외식이 일상의 한 부분으로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쌀국수, 반미, 분짜 등은 한 끼에 1,500원에서 3,000원 수준으로 즐길 수 있어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보다 외식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베트남에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소중한 교류의 장입니다. 직장 회식, 친구 모임, 가족 식사 모두 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어디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집밥 문화가, 베트남은 외식 문화가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담시장, 변한 것 하나 없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때만 해도 과일 가격이 꽤 합리적이었는데 25년에 다시 찾은 담시장 과일 가게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시원한 음료 한 잔 마시고 싶었지만 담시장 영업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 가게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소소한 쇼핑을 즐겨봅니다. 이번 담시장 방문에서도 느꼈지만 25년에 다시 찾았을 때는 상인들의 태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가끔은 무례한 손님들도 종종 눈에 띄지만 그에 못지않게 무례한 상인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다른 곳은 둘러보지 않고 옷은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 가게에서만, 크록스는 캔캔에서만 구입하게 되었고 생필품과 과일은 롯데마트나 윈마트에서 주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담시장에서 뛰어다니는 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특히 먹거리는 절대 구매하지 않는답니다. 알려줘 코파일럿. 베트남에서 고양이를 보기 힘든 이유. 기후 환경적 요인. 기후 환경적 요인과 문화적, 실용적 배경 때문입니다. 토끼 대신 고양이가 12간지에 포함될 만큼 상징적 동물로 여겨지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고양이를 키우는 문화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열대성 기후로 덥고 습합니다. 이런 환경은 고양이에게는 번식과 생활에 불리해 개체수가 많아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쥐는 이런 환경에서 잘 번식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모두 쥐가 흔합니다. 문화적 배경. 베트남은 12간지에서 토끼 대신 고양이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한자 발음의 유사성 때문이라는 설과 농업사회에서 쥐를 잡는 고양이가 토끼보다 실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쥐를 직접 잡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가 있어 굳이 고양이를 많이 키울 필요가 적습니다. 도시에서는 애완동물로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지만 사료 비용, 위생 문제 때문에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쥐가 많은 이유. 하노이,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서는 쓰레기 관리와 하수시설이 부족해 쥐가 쉽게 번식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열대기후는 쥐가 살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쌀 농사가 중심인 농촌에서는 논지가 흔하며 농작물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쥐는 살모넬라균, 렙토스피라즘 같은 질병을 옮겨 도시 방역에 큰 골칫거리로 여겨집니다. 쥐를 잡지 않는 이유. 정부가 쥐를 없애기 위해 방역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개별적으로 쥐를 잡는 문화는 강하지 않습니다. 북부닌빈 메콩델타 지역에서는 논쥐를 잡아 요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며 각 나라의 기후와 문화, 현지인들의 삶과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여행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상품들을 하나씩 골라봅니다. 언제나 그랬듯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정겹습니다. 쇼핑을 가볍게 마치고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마시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달콤함이 가득한 아이스 사탕수수 주스 한 잔을 손에 들고 시원하게 목을 축이며 잠시 쉬어갑니다. 5월엔 야장을 처음 찾았을 때 이곳에서 처음 마셔본 사탕수수 주스, 생각보다 훨씬 강렬한 달콤함에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두 번째로 마시는 사탕수수 주스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마셔서 그런지 이번엔 꽤 시원하고 맛있게 잘 마셨답니다. 담시장에 잠시 들렀다 나왔더니 그 사이에 비가 한바탕 내렸나 봅니다. 촉촉하게 젖은 땅 위로 예쁜 전등 불빛이 반짝이고 담시장에는 서서히 아름다운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짐이 조금 생겼지만 무겁지는 않아 그랩을 호출하려다가 날씨도 좋고 비가 내린 뒤 공기도 상쾌해서 숙소까지 그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비가 내린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길거리 식당의 작은 의자에 앉아 저녁 식사를 즐기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겹게 눈에 띄었습니다. 식당을 지키는 멍멍이들은 위험한 도로를 씩씩하게 누비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데 온 열정과 집중을 쏟아내고 있네요. 차량과 오토바이를 요리조리 피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보는 내내 심장이 쿵쾅쿵쾅 내려앉습니다. 얘들아, 제발 안전하게 다녀. 롯데마트를 지나 야장 바닷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둥글고 환한 달빛 아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책길을 걸어봅니다. 야장은 여행 난이도가 높지 않고 관광지도 많지 않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아름다운 바다에서 여유롭게 휴양을 즐기기도 좋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조금은 긴 여행을 이어가다 보니 가끔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기분이 나지 않는 날들도 있었고 심지어 입맛이 뚝 떨어지는 날들도 꽤 많았답니다. 긴 여행의 마지막 여정인 야장에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그동안 쌓인 피로가 쉽사리 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 걷는 산책길이지만 언제나 편안하고 좋네요. 조용한 해변가에 자리한 해피비치에서는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였고 탑점호항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로 점점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마른 번개가 번쩍이는 멋진 밤하늘 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변하는 야장입니다. 모두들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바다를 보러 가는 걸까요? 오토바이와 시클로가 오가는 거리는 활기로 가득하고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가 야장의 밤 분위기를 한껏 더해줍니다. 잠시 윗마트에 들러 가볍게 장을 보고 숙소로 돌아와 매콤한 한국 라면으로 야장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고수를 넣은 한국 라면 정말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온 베트남 여행 에피소드 13편은 야장 롯데마트, 마리나 비치 클럽, 깜보 범보이, 솔커피, 하이랜드 커피, 깜랑 공항 영상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서 힐링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밤달곰 지구여행과 함께 여행해주셔서 고맙습니다.